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 허브경제TV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채널이 있는데, 장중에 어떤 뉴스 나오면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도 괜찮고, 업황도 괜찮고, 종목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장중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무료체험 7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좀 여유가 있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선착순 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유를 부리신다라고 했을 때 7기에 같이 못한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이 내용을 확인했을 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해도 카톡 친구 추가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HERB2019 카톡 아이디 입력을 해서 친구 추가하고 체험 신청 먼저 해놓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매매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 VIP 매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옆에 보시면 이런 거 이제 방송반 매매가 있는데 좀 깔끔하게 한 달에 한 10개 종목들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바백스라는 부분 아직까지 FDA에서 승인이 안 나온 거 알고 계셨죠? 이거 작년 12월 달부터 쭉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승인이 안 나오고 있다. 무려 170여 개국에서 승인이 나왔는데 미국만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썰들이 많이 있는데 화이자가 정식 그 백신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 사용 승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백신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이라든지 화이자 쪽에서 정식 승인이 됐으니까 우리만 써, 우리 것만 써 이런 식으로 로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일단은 노바백스는 미국을 제외한 170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백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미 생산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의 출하가 지금 아직까지는 허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1분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 이런 부분까지 좀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랑 독감, 복합 백신 항체 반응이 양호하다. 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노바백스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진행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그 기자 간담회 하면서 이런 차트 이런 것들을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하는 전략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4개를 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콤보 백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 독감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다 맞을 수 있는 이런 백신을 만드는 부분을 넥스트 팬데믹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바백스랑도 손을 잡고 그 부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일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바백스의 성공 이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인 시험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보기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요거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3상에 대해서 완벽하다라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날인가? 윤석열 당선인이라든지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앞으로 넥스트 팬데믹이라든지 다음 팬데믹이 왔을 때 이 코로나처럼 돈이 없어갖고 백신을 개발하는데 늦었다?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늦었다? 이런 소리 안 듣겠다. 안 듣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해주겠다. 아니면 지원을 해주겠다. 앞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 임기 때 했다. 아니다. 완성은 내가 했다. 이러면서 지금 살짝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요거는 좀 보기 좀 그렇죠.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임상을 해갖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랑 비교했을 때 그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안정성까지도 우위에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효능이 74%에서 7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90%를 넘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80% 전후 아니면 80에서 90% 정도의 효능 이 정도만 갖고 있는 백신이 나온다라고 해도요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mRNA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시도가 되었던 플랫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할 때. 근데 이게 새롭게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누적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겨우 우리가 이거 접종한 지 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은 막 3번, 4번을 접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 뭐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조금 있는 거죠. 거기다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 2차, 3차, 4차까지 맞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도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영하권에서 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관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장치가 또 필요합니다. 부수적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에 좀 불편함은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 까먹을 정도로 좋았던 효능이 있었습니다. 94%, 96% 뭐 이 정도의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거 하나만 믿고 갔던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노바백스 나오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 백신 나오고, 물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 뭐 얀센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저물어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새롭게 좀 나오고 있는 자체 백신들, 그 다음에 뭐 노바백스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화이자랑 모더나랑 좀 비교한다고 했을 때 조금 안정적인 방식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미 예전에 우리가 다른 백신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방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막 새롭게 나오는 이 mRNA 플랫폼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일 것이다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죠. 거기다가 얘네들은 상온에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냉장고에서도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영하권에서 조금 보관을 해야 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좀 쉽겠죠. 관리하기가. 배송하기도 쉽고 거고, 뭐 유통하기도 쉬울 거고, 그 다음에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것도 쉬울 거죠. 그리고 나서 가격 같은 부분도 조금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구매를 했을 때 이게 하나당 2만원 정도 선으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직접적으로 뭐 단독으로 얘네들이 돈을 투자해서 만들었던 백신은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아서 같이 투자해서 만들었던 백신이고, 그 투자를 받았던 구간이 국제기구라든지 아니면 빌게이츠 재단 이런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백신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기에는 살짝 눈치가 보일 거고, 가격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의대로 뭐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증권사마다 이 백신의 가격을 조금씩 차등을 두기는 하는데, 최저 가격은 뭐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보는 데가 있고요. 어떤 증권사는 뭐 2만원 정도까지 보는 데가 있고, 대부분 이제 만원 전후로 좀 보고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SK바이오사이언스 향후 매출이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최소치가 줄어드는 부분이지 뭐 적자가 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길게 보면은요, 이런 장점들 때문에 길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mRNA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이자나 모더나 플랫폼보다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체 백신이 조금 더 살아남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야 효능이 이게 좋으니까 이거를 쓰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을 사용하는 거고, 효능이 만약에 80에서 90% 정도 언저리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우위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효능이 있다라고 뭐 수치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다시 한번 수치화 된다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 연출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이게 비교 임상이라는 살짝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뭐 비교 임상을 해갖고 승인이 나왔다? 이런 백신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거슬리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게 긴급 사용 승인이 아니라 그 정식 사용 승인이거든요. 이 정식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뭐 긴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코로나 백신은 이거 맞으면 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정식 사용 승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승인받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WHO라든지 영국, 유럽 이런 쪽으로 건너갔을 때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까지 해주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모습에다가 우리가 저번에 뭐 기자 간담회에서 요 표를 좀 봤었는데,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좀 볼 것들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신규 플랫폼을 확보하는 전략들이 있다
라는 부분이었는데 얘네들 뭐가 많죠? 현금 많죠? 그 현금을 활용하는 부분에 M&A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갖고 온다든지 그 기술력을 사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강화한다라는 부분 시도 충분히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히트를 칠 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크게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입니다. 임상 2상을 지금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뉘앙스의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글로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차세대 먹거리, 미래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공장들도 굉장히 좀 많이 증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의 L하우스 증설 계열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2단계 정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차트라든지 이렇게 그림이 있죠.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생산 라인도 늘어나고 연구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나고 부지도 늘어나고 뭐 이것저것 다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얘네들이 지난 2년 동안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그 다음에 위탁 생산, CDMO, CMO,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기술력을. 그러면서 많이 성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 나중에 계약을 할 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었네? 그러면 걔들한테 한번 맡겨볼까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가 2021년 12월에 마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2022년 정도 마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그 노바백스도 있는데, 아니 엔더믹으로 넘어가면은 노바백스랑 뭐 자체 백신하는 거 생산 라인을 무려 4개나 갖고 있는데 이거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줄이겠다라는 관계자의 얘기도 있고, 그 뒤로도 우리가 뭐 생산 라인을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미 우리랑 얘기하면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생산할지 정하자라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는 뭐 요 생산 라인에 공백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산 라인에 공백이 없다라는 것은 뭐죠? 매출에 공백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예 텅으로 이 생산 라인을 돌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요 임상 3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좀 양봉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얘가 뭐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린 건 맞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린 건 맞는데 여기 라인에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15만원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그래서 눌리더라도 아래 밑에 깔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이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언제 진입을 했나요? 3월 달에 여기 라인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적극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여기 라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고, 이게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가 조금씩 저물어가는 부분에서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씩 제외되는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해도 이거 말고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언제요? 10월달과 11월달과 12월달에 형성됐던 요 매물대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갈 거니까 여기를 목표로 한번 잡고 가보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는, 심지어 뭐 어떤 M&A가 갑자기 터져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좀 좋은 M&A 소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라인까지도 돌파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뭐 최대한 여기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뭐 도망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좀 적극적으로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이벤트 내용 확인 가능할 거거든요. 1년에 120만원이고요. 방송만 단기 매매 체험권도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 허브경제TV가 찾아간다라는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하겠다라고 들어오셨는데 뭐 현금을 다 갖고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매매한 것도 있을 거고 물려 갖고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 허브경제TV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현금 확보하고 저희 허브경제TV로 저희 종목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린다. 이런 서비스들 여러 가지 준비해놨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친구 추가하는 뭐 아이디가 필요하실 건데 HERB2019 영상 하단 라인에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갖고 천천히 등록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29일까지가 이벤트예요.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오늘 27일이죠. 그리고 6시죠. 오늘 다 갔다라고 하면은 28, 29일 딱 이틀 남았으니까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다 확인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고민 다 끝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